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구속 여부가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김 지사 또는 특검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검팀은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입니다. 특검이 그야말로 정치특검, 보여주기 특검. 영장 청구를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마당이니까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남았죠.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특검을 급박하지 말고.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 시작이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고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는 사실 논평을 좀 자제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피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는 법원이 구속영장 인용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매우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밤 내일 새벽쯤 아마 깊은 그렇겠죠. 검토와 고려 끝에 어떤 결론을 사법부가 내릴 텐데 저 같은 정치평론가가 무슨 영향력이 이렇게 있겠습니까만은 예. 저의 논평조차도 저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제하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특검법 위반했다면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좀 봅시다. 이런 그러니까 투에, 예. 어떤 결론이 내리든 예.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게 예. 법치의 모습인가? 그렇죠. 이런 점이 정말 걱정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 김빈 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대로 평가를 하면 구속영장은 기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예. 보면은 도주의 그렇죠. 우려라든지, 근데 예.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요.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특검을 가장 먼저 주창했고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예.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전혀 우려가 없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인용될 확률이 많이 없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속영장,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졌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한, 업무 방해 혐의만 적시가 됐는데 오늘 한 신문 보니까 23년 동안 이걸로 구속이 된 사람은 없고 실형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신문도 있고요. 중대성을 봤을 때는 이거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의 이제 신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23년 동안 없다고 그러는데 드루킹은 왜 지금 구속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이 예.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과 공모한 공범으로 지금 적시해서 예. 더구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서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점을 적시해서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혀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공동 정범이거나 예. 또는 김경수 지사가 지시하고 드루킹 일당이 그것을 수행하는 관계였다면 예. 공동 정범이거나 또는 주범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드루킹과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한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관계가 증거를 통해서 확정되고 그리고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예. 마땅히 김경수 지사도 구속이 돼야죠. 더구나 더 무겁게 처리가 돼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검의 주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특검이 그런 논리를 김경수 갖고 지사 있다고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전혀 다 부인을 했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범이 뭐냐면- 전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예. 사법부가 예.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예. 마땅히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 업무방해죄로는 지금까지 실형 처리된 사람도 없고 구속된 사람도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업무방해죄로만 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만으로도 그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인용이 된다면 예. 특검이 제시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예. 구속은 불가피하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라는 게 있다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걸로는 23년 동안 구속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드루킹이나 이 그 핵심 뭐 몇 명은 요 범죄로 구속이 된 건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김빈 대변인님. 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 특검이 어떻게 탄생됐느냐에 대한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애초에 이 특검은 김경수 지사는 이제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그건 야당이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회가 42일 동안 파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을 받아주면서 42일 만에 이제 특검을 실행하게 됐고 특검의 규모조차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준 메머드급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특검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규모와 이러한 특검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특별검사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남에 대규모 사무실도 이제 렌트를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검 자체는 국민들께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해라라는 임무를 주어진 특검일 텐데 사실 이 드루킹 민간인에 대한 뭐 여론 조작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이 특검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증거나 이 위중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거지는 게 정치 특검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이야기를 했지만 피의 사실 공표 또는 이제 그 수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 그러니까 특검법을 위반한 거죠. 이렇게 특검법을 위반하는 무리한 수를 두면서까지 특검이 실적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보면은 이제 특검이 끝날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특검이 여러 측면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뭔가 그런 뭐 생각이 열심히 드는 일했다는 거죠. 거를 조금 더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한 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검이요.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행 기간에 대선이 있던 2017년 5월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대선 기간 동안 킹크랩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한 이 정황이 확보가 됐다. 활동 백서를 확보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역시 뭐 드루킹 일당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뭐 과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언론이 228쪽 분량인데요.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 백서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경인선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드루킹 김 씨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그룹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 보면 2016년 9월 12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댓글 작업을 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쭉 백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 중에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이라는 것을 특검은 결국 댓글 작업을 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드루킹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4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300건의 기사를 관리를 했고 킹크랩 100대를 충원을 해서 그 기사를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근데 킹크랩 한 대가 휴대전화 30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100대를 운영했다라는 것은 휴대전화가 한 3,000대 정도 가동이 돼서 그 당시에 하루 3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드루킹 김 씨가 진술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팀은 영장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부분에 이 댓글 조작과 관련된 시기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라고 적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그렇군요. 뭐 하루 평균 83건, 많으면 하루에 뭐 한 500건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휴대폰 개통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이 허수 때문에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지금 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이런 국민 다 포함해서도 휴대전화 등록 대수가 더 물론 이제 업무상 뭐 2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이런 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드루킹 하나를 하는데 휴대전화 30대가 필요하고, 킹크랩 하나에 휴대전화 30대가 필요하고, 킹크랩 100대를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휴대전화 3,000대를 운영을 했다는 건데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자, 특검에서도요, 김 지사 구속영장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심이 많았을 텐데 영장을 청구한 배경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경남의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보십니까,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시점, 그러니까 어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했고 어제 다 판단해가지고 영장 청구합니다. 그 전부터 회의했습니다. 자, 뭐 만약입니다.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은 수사 동력 확 이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특검에 대한 뭐 비판 여론, 지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특검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만약 기각된다면은 이거 뭐 좀 상사람 잡았던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구속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죄가 더 크고 적고로 확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러나 검찰이건 특검이건 예. 그 최종 목적은 공소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기소한 피의자가 자기들의 주장과 증거대로 인정이 되어서 유죄가 내려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이 검찰과 특검의 목적입니다. 목표죠. 그리고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수사상 구속을 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되면 어쨌든 죄도 무겁고 상당히 범죄가 소명됐겠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죠. 구속 이퀄 유죄, 불구속 이퀄 무죄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리적으로는 그것은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고요. 검찰 수사관 경험이 전혀 없는 특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검찰이든 어떤 검사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것이 기각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속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수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특검이 뭐 이를테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에 특검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하는데 우선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사활을 걸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다 이 사실과 말씀이시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 아직도 재판장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협력한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특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 특검은 지금 조금 전에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하루에 휴대전화 3,000대를 이용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수달간에 걸쳐서 이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면 우선 어느 정도의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드루킹의 USB에서
그것을 출력한 그 자료만 해도 A4 용지 300만 장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으로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때까지 특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특검의 목적은 구속, 불구속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고 마지막에 그 해당 조사자에 대한 구속 여부, 불기소, 그러니까 구형을 할 것이냐,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것이 이제 특검의 결과 발표,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이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드루킹의 핵심 그런 범죄 혐의는 댓글 조작이거든요. 댓글 조작이 이제 사람이 원래 여론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계와 휴대폰을 부당하게 해서 기계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USB라든지 300 몇십만 장의 분량의 이제 댓글 조작 증거는 압수수색으로 이미 검찰이 특검이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증거는 드루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이 사건의 왠지 무슨 핵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까지 김경수 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을 했어요. 첫 번째는 16시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마치 죄가 있는 양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그러한 행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그 진실 규명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성과나 실적에 좀 매몰되어서 계속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끌려다닌다든지 드루킹이 지금 정말 많은 쪽에서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4,600만 원 노회찬 대표에게 줬다고 했다가 4천만 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옥중 편지에서는 그 오사카 총영사를 본인이 제안했다고 하다가 대질신문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라고 바꾸고 다시 대질신문에 때는 그때는 거기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한 것처럼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는데 특검이 지금 전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그 진술의 근거는 바로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검이 정치 특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좀 부탁합니다. 여당이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그 김진태 의원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특검 대놓고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 결과 발표 중단해야라고 하면서 똑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특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특검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이면은 김경수 지사 과연 구속이 될지 안 될지 판가름이 나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어제 청와대에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5개 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열렸습니다. 작년 5월에 열린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 회동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반갑습니다.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 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법안들, 또 구제 혁신을 위한 여야정 간의 협치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4.1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북한산 석탄 문제나 또 드루킹 특검,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이런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문제까지도 또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를 반드시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책을 제가 하니까 착착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회동 영상을 봤을 땐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2시간 12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식전 음식으로 어제가 말복이었지 않습니까? 예. 삼계죽을 먹고 이제 비빔밥으로 점심을 했는데 비빔밥에 이제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5당의 상징 색을 가지고 이제 식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예. 민주당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다 보니까 그 식용꽃이죠. 블루버터 플라이 예. 그걸 넣고 또 자유한국당은 이제 붉은색이니까 무 생채를 넣어서 그걸 표현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제 민트색인데 애호박 무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당 화합, 어떤 협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석이 없는 원탁 테이블에서 예. 자연스럽게 대화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 비공개에서는 조금 이제 긴장감도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전 문제라든지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라든지 드루킹 특검의 어떤 연장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들에게 느티나무로 만든 만년필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색 비빔밥 먹으면서 이제 협치를 강조했는데 뭐 비빔밥 먹는다고 갑자기 협치가 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 1년 3개월 만에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보기 좋네요. 예. 근데 왜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지 못했나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고요. 예. 그 전에 그 협치를 아주 강조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가는 길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협치를 강조했었는데 예. 그러나 실제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적폐청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적폐청산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시정 이 국정과제 1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한국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권당의 유력한 차기 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이 보수 괴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 인식의 변화 없이 말씀하신 대로 비빔밥 먹는다고 해서 협치가 이루어질 거냐. 또 어제 당장 그 자리에서도 저 좋은 분위기에서도 이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라든지 드루킹 특검의 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한산 국정조사 문제도 아마 뭐 그럼 합시다 이런 대답이 즉답으로 나왔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칼은 걷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저렇게 그 만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예. 안 만나는 것보다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과연 진정한 협치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다 보면은 협치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행보고요. 예. 그리고 뭐 잠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처음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당대표 회동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예.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지만 저희가 남북관계로 평창올림픽 때부터는 남북관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잠깐 그런 회동 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것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하시게 된 거고 이번에 드디어 그 여야 그
원내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그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야정 협의체죠. 여야정 협의체를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하기로 했다는 것을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올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려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바로 경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세 축을 돌리려면은 정부도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이 입법부인 국회가 이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에게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적용되게 돼서 뭐 최저임금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지만 이 최저임금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말 편의점주나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던 건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하게 정쟁은 그만하시고 이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이제 국민에게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선물해 줍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신문 사설을 보니까 올 상반기 동안 이익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7, 8% 정도 줄었다. 일본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이 5당 원내대표들에게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 방문 시기와 함께 그 방문단의 규모 또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 좀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북한산 석탄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진짜 국익이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길은 곧 국정조사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꽤 자세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협력이 되려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 대통령께서 제안한 대로 각 당의 원내대표 내지는 당 대표들이 평양에 같이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간에 약간의 신경전, 일당 제1야당이기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논제에 대해서 좀 설전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반입한 것은 현 정부에서만이 아니고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을 놓고서도 설전이 좀 오갔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탈원전 정책을 좀 재고를 해야 되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상당한 폭의 어떤 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가고 있지만 신중하게 좀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드루킹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제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탈원전 관련해서도 정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는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